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오후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선고를 받게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참고로 정치적으로는 중립 입장인데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중립 입장이지만 주식을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각 당마다 혹은 대통령마다 혹은 후보마다 어떤 정책과 공약을 펼치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세요? 그럼 자영업자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과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내 생계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과 그로 인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생각이 다르듯, 또 모두 다 생계와 생업이 다르듯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치 얘기를 얼마나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큰 틀로 드릴 때는 저는 중립 입장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전지를 두고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차 전지와 연관지어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직접 체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나마 수출기업이나 수출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그나마 평타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수에만 의존하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율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발 리스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큰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짜 푼돈 모아가지고 주식이라도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장도 지금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렸고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잘 될 때는 또 잘 되고 안 될 땐 또 안 됩니다. 원래 모든 일이 그래요. 중립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주식시장도 기본적인 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자,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사실 신저가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짝 최근에 일어났던 이 신저가 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공매도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외로 2차 전지를 두드려 패버렸죠. 원래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변압기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거래가 한 요만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눌림목 기회를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고,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선, 방산, 변압기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잘 버텨주다가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이날 거래됐던 공매도 거래대금 전체 규모 중에 30%가 2차 전지였어요. 자, 조선과 방산과 변압기는 여전히 호황산업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호재만 나와버리면 주가가 끄집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조정을 틈타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대기 중인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부담인 거죠. 공매도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정하고 주가를 억지로 끄집어 내리거나 끄집어 내릴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해지 전략이에요. 주가라는 게 오르기만 하진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수익을 땡기기 위한 방어와 보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는 공매도입니다. 왜냐면 하락은요, 여러분들 하락에다 배팅을 할 때는 수익을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99%예요. 근데 상승은 100%, 500%, 1000%, 10,000% 계속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숏배팅은 일정과 이슈에 따라서 해지 전략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신저가를 한 번 더 깨버리면, 신저가의 기록을 깨버리면 어떻겠어요? 아직까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대기 물량들도 없고 여전히 안 좋다라는 인식만 가득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2차 전지에서 두드려 패버리는 게, 저가 매수의 수요가 없는 쪽으로 빈집을 털어서 두드려 패는 게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더 짭짤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공매도를 맞은 건 맞은 거예요. 그럼 공매도들도 수익을 챙겨.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매도. 수익을 챙겼어.
수익을 챙기는 매도를 뭐라고 합니까? 익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해를 자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손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지만 수익을 내는 건 익절, 손실을 보고 나오는 거는 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매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있어서 손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공매도가 털리는 거, 그래서 강제로 매수를 하는 거, 이거를 숏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공매도가 익절을 해요. 공매도가 수익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숏 커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우스로 쓰고 있는 거라서 죄송해요. 자, 근데 이 둘 다 뭐예요? 빌린 주식을 사와서 팔아서 다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 둘 다 뭡니까? 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손절한 상황입니까? 2차전지에서? 아니죠. 오히려 수익을 냈죠. 익절을 이제 하겠죠. 그럼 어떻게? 숏 커버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입장에서도 3월 31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일, 한국 4월 3일이죠. 4월 3일 날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세 번째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어두컴컴한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를 열심히 쳤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시장을 먼저 보시면서 시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템포 조절을 하면서 단가와 비중에 따라서 2차전지 종목들을 탈출할 구색을 좀 이제 가지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뒤에 추가적인 브리핑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종목들, 여러분들 뭐를 들고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2차전지 종목을 들고 있는데 고민이 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설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혹은 내가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거 진짜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 궁금하신 거 뭐든 좋습니다. 2차전지 종목에 한해서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역사적인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을 들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을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대로 제공을 해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 고민되는 종목 위주로 5개 이내로만 적어주시면 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를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 지표가 여러분들 공포와 탐욕 지수예요. 좌측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공포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건데, 25포인트 이하일 때 극단적 공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마저도 1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최저점이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까지 두드려 맞은 건 맞은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악재들로 경제의 구조의 판이 바뀌는 악재인 건지, 고의성을 가진 어떤 타협과 조절이 가능한 악재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국장 반올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우 4%, 나스닥 6%,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0% 가까이 빠졌어요. 하루 만에 미국 시장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2,900조 원입니다. 원화로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총이 증발을 했죠. 과연 트럼프가 경기를 고의로 부러뜨려서 국채 금리를 하락시켜서 이자 비용을 줄인다? 이자 비용을 줄여봤자 여러분들 최대로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근데 지금 그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고.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 하나에 전 세계의 모든 금융자산, 모든 파생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간 한 명이 정말 엄청난 미친 영향력이에요. 국채 금리로 이자 비용을 세이브를 잘해야 1,000조 원인데 하루 만에 미국 상장사들의 자본이 3,000조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정도의 계산도 못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해외 생산 거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네 나라 기업들이 다 관세 맞아가지고 피해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하고, 아이폰 프로맥스가 지금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 333만 원까지 뛴대요, 원화로. 말이 안 되잖아요. 최대 50%까지 더 가격이 증가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절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코로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코로나만큼 못한 시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부양책을 열심히 쏟아붓고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서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경기가 붕괴되고 부양책으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인물의 그 정책적인 행동이 있죠. 이건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고의적인 거. 이 고의적인 상황에 의해서 부양책은 지금 선택사항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끌어내려왔지만 언제든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건 컨트롤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시세는 둘이 똑같은데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냐 가능하지 않는 영역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저런 악재들을 다 두드려 맞았어요. 정말 많은 악재들을 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맞은 건 맞은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는 우리가 관세 때문에 많이 지금 겁을 먹고 있고 이것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이 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관세가 아니라 감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하나씩 내용을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고요. 또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전지 소재기업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학기술입니다. 화학기술. 이 화학기술은 또 중국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중국은 이관신 중심으로 또 부양책을 펼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악재거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재는 소멸이 다 됐고 패가 다 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을 하나씩 어떻게 소화해내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악재거리들이 다 노출이 된 현 시점은 오히려 역사적인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식시장이 개똥 같다라고 해도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94,300원에다가 선을 긋고 놓고 보면 여러분들 2022년도 수준의 주가에 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이 22년도만도 못한 건 사실이에요. 22년도에 매출이 5조 원대고 영업이익이 3,800억대거든요. 지금 25년은 3조 2천억 원에 8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년부터는 슬슬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최저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던 그 적자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벗어나느냐 이번 1분기나 2분기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저점에 가까운 상황이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려면 미리미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놓고 지켜보는 것과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는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의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 어떤 종목이든지 괜찮습니다. 2차전지 섹터라면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솔루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설문을 클릭해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대반전이 올 수 있는 상황 정말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서 보게 되면 기회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고 보게 되면 그냥 위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고민되는 부분을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